입력과 출력을 반대로 연결했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놈! 두 가지 샀습니다. 하나는 미니어처 사이즈, 하나는 스몰 사이즈. 케이스 없는 걸로 샀는데 케이스 있는 게 왔네요. 헉. 아이씨, 탱크를 드디어 받았는데 뭔가 잘못 왔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다시 싸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역시 엄청 친절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3일 걸릴 것 같네. 리버브 탱크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케이스도 없이 정말 리버브 탱크만 왔는데요. 보여드리자면, 자, 오, 씨, 미니어처 사이즈와 스몰 사이즈를 주문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게 스프링이 원래 트레이가 있는데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이번에 구매한 애들이 여기 있고 이게 이전에 구매한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RCA 케이블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다녀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꼭 이 케이블을 쓸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문한 탱크들이 오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좀 큰 사이즈의 인클로저에 스위치 하나, 노브 하나, LED 하나 해서 여기 인아웃 이걸로 다 몰아버리고, 여기는 천장에 PCB를 부착해서 이 탱크를 아래로 넣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뚜껑 없이 이 트레이 있는 걸 사봤어요. 스프링 탱크는 물리적인 충격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트레이를 통해 연결해놔서 스프링으로 외부의 물리적인 힘을 좀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요거 높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가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잭도 이걸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잭을 더 그 스위치 크래프트 잭으로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진짜 트레이도 없이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길이가 조금 애매해요. 진짜 스위치 크래프트로 바꿔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미니어처 사이즈를 한번 구매를 해보자. 그래서 미니어처 사이즈는 너무나도 잘 될 것 같아요. 좀 높이가 좀 높긴 하네. 어쨌든 이 회로 자체도 여기서 많이 고쳤어요. 여기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좀 반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 잭, DC 잭, 포텐시오미터, 스탠드 오프로 고정. 처음에 여기 잘못 뚫어서 구멍 원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럼 가장 확실한 미니어처 사이즈를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구매를 하면 이렇게 바닥에 붙이라고 접착제도 주세요. 여기가 인, 이게 아웃인 거죠? 약간 이런 느낌. 요게 아웃. 아웃을 연결하고, 일단은 붙이지 않고 넣어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든 잘 넣어보자. 이게 너무 민감해서 지금 삐 소리 들리죠? 이거 벗기면 안 나요. 이것은 이 선이 주요 부분을 지나가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어떨까? 무서우니까. 근데 이 선을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테스트니까 자르지 않는 상태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출력이 단독으로 있게.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졌네. 출력이 무조건 단독으로 있게.
아, 이거는 케이블이 스프링에 닿고 있나봐요. 야씨,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날 이렇게 힘들게 해. 지금 제가 OPMP PCB를 4번 다리랑 8번 다리를 반대로 설계를 했어요. 둘 다. 그래서 보시면 공중 배선을 해놨거든요. 여기서부터 일단 불안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CB를 새로 주문했는데 그때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싹 해보려고 합니다. 잘 있어봐, 닿지 말고 서로. 오! 설치가 잘 된 겁니다. 앞에 퍼즐을 넣어서 솔로톤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버드라이브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울리는 것 같다. 처음에 이 탱크를 고를 때 리버브의 길이도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미디움이에요. 미디움인데 이 울림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탱크에 이런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살짝 껴. 이렇게.
그러면 물리적인 디케이 디케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기다가 껴. 자, 스펀지 뺐을 때입니다. 스펀지 넣어볼게요. 오, 울림 자체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렇죠? 확실히 좀 짧아졌죠? 오히려 스펀지를 넣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스프링의 튀는 소리가 좀 나는 것 같네요. 재밌다. 아, 이게 또 스프링 2개짜리랑 3개짜리랑 또 소리가 다를 텐데 저는 좀 그래도 우리가 아는 거친 그런 스프링 리버브보다는 좀 부드럽고 하이파이하고 좀 고급스러운 그런 소리를 원했기 때문에 3개를 했습니다. 근데 잘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다음 좀 수정한 기판이 오면 이 아날로그 리버브의 여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키트로나마 한번 소리가 괜찮다 느껴지면 출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적합성 평가 받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싼데 찾아봐도 거의 200만원 돈은 줘야지 이걸 판매를 할 수가 있던데 아무튼 키트로는 구매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그래도 좀 제대로 된 PCB가 오면 한 번 더 만들어서 공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입력 임피던스가 800ohm이 너무 센 줄 알고 200ohm짜리를 제가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입력과 출력을 반대로 연결했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놈!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탱크에 이렇게 달려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달려서 오는데 빨간색에 빨간색 케이블, 초록색에 이 노란색인데 여긴 지금 투명인데, 아무튼 보통 초록색 하면 그라운드고 빨간색 하면 전원이니까 자연스럽게 인, 아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 아웃으로 쓰는데 아웃 임피던스는 이거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도 한 2.7K 되거든요. 소리가 어떻게 좀 나는 거야. 아예 안 나면은 의심을 했을 텐데 소리가 조금 나다 보니까 이거 입력 임피던스 너무 높아서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요번 거 받아가지고 연결을 해보니까 소리가 똑같아요. 소리 크기가.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소리가 똑같다니.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고서는 얜 처음에 샀던 탱크를 봤어요. 봤더니 여기도 또 인풋이 또 빨간색이야. 여기가 여기 인풋 빨간색인데 노란색이죠. 아웃풋인데 여기 빨간색이죠. 아, 빨간색이 아웃이었구나. 이 바보야. 그래서 200ohm짜리가 와서 이제 뭐 정확히 알았는데 저도 녹음된 거 테스트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어떤 게 더 괜찮은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저의 아날로그 스프링 리버브 또 다음 3편 때 인사드리겠습니다.